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오늘도 물상법의 성정론을 깊이 알아보고 명조 해석도 같이 해볼 텐데요. 변함없이 물상법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실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저번 주에 계속 이어서 성정론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된 사주가 계사, 경신, 기해, 을해네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를 보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목, 화, 토, 금, 수, 오행을 달아놓고 이게 목이 하나, 화가 하나, 토가 하나, 금이 2개, 수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수가 3개가 있는데 이것이 재고, 그 다음은 당연히 목이 관이겠죠? 예. 네. 자, 사람이 친화력이 좋고, 예. 그렇죠? 네, 예. 수. 의리가 있으며 예. 어질다. 예. 그렇죠? 예. 예, 수가 있으니까 이 천간이라는 것은 눈에 그냥 보이는 모습에 누가 봐도 보이는 거예요. 예. 지지는 읽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친화력이 있고 의리가 있으며 어질다. 그렇죠? 또 토일간이잖아요. 예. 진실하다. 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런데 화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또 가만히 보시면 하나밖에 없는데 잘못하면 이진사회로 깨지는 형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의는 약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토도 하나밖에 없는데 목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어질다고 그랬자고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시청자분께서. 예. 예. 천간은 약하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니까 겉으로 나타나요. 아.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싫어도 해야 돼요. 지지는 안 그래, 마음은 안 그래요. 예.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앞에서 웃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도 다 웃고 있을까요, 과연? 아닐 수도 있겠죠. 예. 네. 그것 때문에 이 성정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의는 약할 수 있다. 토일간이니까 성실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 토가 기토예요, 무토예요? 기토죠. 기토죠. 무토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작죠. 예, 그러니까 성실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는, 예. 왜냐하면 땅이 작으니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예. 이렇게 큰 일에는 능력 발휘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기토일간은 무토보다 작죠. 섬세하죠. 예. 그래서 작고 섬세한 거는 잘해요. 예. 그러나 크고 이런 거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건설에 관한 사항과 인연 맺을 경우에는 크게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무슨 말이냐면 건설에 관한 사항과 인연을 맺는다는 얘기는 각기합토한다는 얘기예요. 예. 간목이라는 것이 목이 세우는 거잖아요. 예. 이게 건축, 건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각기합토가 되잖아요. 예. 그럼 본인이 작은데 묶인 형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능력 발휘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건설 계통이나 이런 데서 일하면 본인이 능력 발휘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작은 일과 하면은 예. 작은 일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예. 결실이 있어 없어요. 밑에 있죠. 예. 자기 나름대로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이 화가 예.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화생토를 제대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못 받죠. 못 받으면 약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각기합토로 하고 있으면 예. 토가 그냥 약간 기토가 각기합토로 있으면 토잖아요. 예. 강해져요. 예. 이거는 건설에 관한 사항과 인연 맺는 거하고 다른 이거는 맥락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조직 생활을 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사업하거나 그러면 힘들어요. 그게 조직 생활자예요. 이해했죠? 예. 네네. 그걸 잘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친화력이 좋고 예. 맺고 끊는 게 확실하며 예. 어질고 착하고 예. 신의가 두터운 사람이다. 아. 화 예의는 있지만 예. 화가 지지에 있고 예. 겉으로 표출이 안 됐죠? 예. 약하니까. 예. 다만 이해는 약할 수 있다. 아. 기토잖아요? 예. 무토처럼 큰 땅이 아니니까 작은 땅이잖아요? 예. 작은 일에는 섬세하고 잘하고 예. 큰 일은
하기가 쉽지가 않다. 아, 그러나 결실을 가지고 있죠. 자기 마음자리에. 예. 어떤 일을 해서도 자한 결실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아, 다만 이 사람이 건설에 관한 사항 한다는 얘기는 간목이 기토에 심어지는 거야. 무토가 아니라. 예. 그러면 버거운 거예요. 예. 그래서 건설에 관한 사항과 인연 맺으면 능력 발휘가 쉽지 않다. 예. 다만 그거하고 또 다르게 예. 토가 약하니까 예. 토가 화생토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각기합토를 하면 예. 이거는 좀 그래도 약간 강해지는 거예요. 토가. 예. 그런 간목이라는 것은 관이죠. 예. 관은 나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직생활자, 회사 다니거나 조직생활자를 하면은 그나마 강해져서 이 죄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 쉽죠? 재밌죠? 예.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 자, 기축, 계유, 무오, 정사다. 그러면 자, 이번에도 또 친절하게 오행을 한번 다뤄볼게요. 예. 이번에는 목이 없네요. 예. 목이 없고 화가 3개, 토가 3개, 그 다음에 금하고 수가 하나씩이다. 수는 토일간이니까 예. 수는 재물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목은 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아까는 기토였는데 예. 이번에는 무토예요. 사람이 진실하고 천간에 토가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 예. 그렇죠? 무토지토. 천간에 드러난 게 토가 강하게 드러났잖아요. 예. 토의 대명사는 믿음이고 진실이에요. 예. 진실하고 예. 정화가 드러났네요. 예. 근데 뿌리도 있어요. 강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예의가 바르며, 예. 그렇죠? 예. 금이 있는데 금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금이 하나밖에 없으면 약한 거잖아요. 예. 요걸 딱 가리고 보니까 사이축 금으로 흘러가는 게 강해. 와. 그렇죠?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의리를 지니고 있다. 이게 천간에는 없어도 예. 이 천간에는 금이 없다 하더라도 예. 금이 안 나타나 있어요. 금이 예. 안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지지에 있지만 이 처음부터 끝까지 금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은 강하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의리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목이 없죠. 예. 목이라는 건 어짐의 대명사예요. 예. 그래서 어짐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수가 예. 친화력이에요. 아. 근데 천간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친화력이 좋다 이래야 되는데 예.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기화를 하고 있어.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무기화로 바뀌는 현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약한 거예요. 그래서 목이 없으니까 어짐과 친화력은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이걸 보면은 굉장히 이거 가만히 설명 듣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예. 자, 그런데 겉으로는 이 사람이 화가 있으니까 화는 예의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의와 차례와 질서 순서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 화가 강해요. 예. 그죠? 예. 너무 강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없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런데 목이 없어. 예. 목은 무관이야. 관이야. 예. 관이라는 것은 나를 통제하는 거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원래 예의가 바른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거만하게 보인다. 왜냐? 이것뿐이 아니라 관이 없어서 목관이 없어서 원래 머리를 숙이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의리를 운운하면서 이 예. 오화를 딱 빼고 봐요. 오화를 딱 빼고 보면 사유축이잖아요. 예. 사유축 금이잖아요. 예. 금에서 금생수를 하면은 예. 요 개수가 재물이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이죠. 예.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명조로 풀 때 봤지만 사유축 금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말. 예. 그렇죠? 예.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말로써 재물을 모으고 예. 그 말을 하면 돈이 되잖아요. 예. 말로써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얘가 없으면 사회축이 잘 되는데 얘가 깨 있으면 사회축이 한 달에 건너서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예. 말로써 번지르르하게 말해놓고 결실을 못 맺으면 예.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로서는 번지르르 하는데 결실을 못 맺으면 외화내빈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잘못하면 예. 말로써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인데 잘못하면 외화내빈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자,
본인은 무토인데 원래 무토의 재물은 임수가 걸맞죠. 개수는 작은 거잖아요. 그럼 본인 사이즈에 비해서 돈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작죠. 결실이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한 거예요. 말로써 돈을 벌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인데 잘못하면 외환내빈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본인의 사이즈에 비해서 재물이 너무 작다. 결실이.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제 기대하는데 제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직원 하나 채용을 했어요. 면접을 보니까 포부도 크고 막 굉장해. 막 스펙도 화려하고. 그래서 일을 딱 시켜보니까 결실은 캔시 월급값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자, 이제 명조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여성분이지만 배우자를 먹여 살리는 명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배우자를 먹여 살리는 명조다. 참 제목이 그런데 이 제목만 봐도 그러잖아요. 배우자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는 배우자가 능력 발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능력 발휘가 잘 안 되니까 본인이 돈 벌어서 가게를 책임지고 가정을 다 이끌고 가고 배우자를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이제 명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이제 알아볼게요. 그런데 이 사주를 보니까 토가 없어요. 무재예요. 근데 본인도 재물이 없네. 관이라는 거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자, 간목이에요. 간목인데 갑이에요. 그렇죠? 자, 본인은 큰 나무다. 거목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가치관이 확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간목을 보면. 근데 큰 나무가 뿌리를 내려면 큰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없어. 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적당한 물과 햇빛이 필요하죠. 나무가 자라려면. 또 자갈이 있어야 뿌리가 탁 이렇게 굳게 뿌리를 내린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 있을 경우에 나무가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목을 보면 우리가 기초 시간에 배웠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론을 머릿속으로 딱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주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물상법이에요. 우리 주위에 모든 이제 보면은 자연이 있잖아요. 자연에 이제 물상이 다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냥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국을 해석하면 토가 없다. 그렇죠? 무재다. 근데 비견은 많다. 그렇죠? 비견은 중중하잖아요. 근데 비견이 있으면 관이 필요하잖아요, 원래. 관이 비견을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잘 보세요. 이 경금이 토가 없으면 이 토가 없으면 토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더구나 이게 인호술이 돼 있잖아요. 인호술 불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인호술 돼서 불 위에 올라갔으니까 녹았잖아요. 이게 힘이 없잖아요. 그럼 이 비견을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대래 비견을 건드는 거야. 차라리 없는 만 못해. 차라리 관유로서의 값어치를 발휘해서 비견을 통제해주면 괜찮은데 이거는 약해서 비견을 통제를 못해. 그럼 되려 비견을 발동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토생걸 못 받고 그 다음에 인호술 돼서 불 위에 앉아있는 형국에서 녹은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이 경금이 처해 있는 환경이에요. 자, 선생님,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면은 이 불을 예를 들어서 녹이는 걸 막아줄 수 있잖아요. 이 물은 간목에 빨려 들어가기 바빠요. 그렇죠? 토가 없어 토생금도 못 받죠. 그러기 때문에 관 때문에 재물이 흩어지는 아주 전형적인 사주예요. 결혼을 안 한다고 칩시다. 결혼을 하면 얘가 인호술로 가야 안 가요? 가죠. 가면은 인호술로 가면 얘를 녹이는 거잖아요. 결혼을 안 하면은 인호술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좌우에 그냥 결혼을 안 하면 그렇죠? 그러면 결혼을 안 하면 이 남자하고 이 경금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비견들이 기토를 끌어다 줘요, 이제. 기토를. 그럼 비견에서 돈이 오잖아요. 그러면 비견을 결혼 안 하면 비견을 통해 가지고 재물이 오는데 그럼 이거는 관이는 남자로서 안 보면 직장으로 보면 되잖아요. 직장으로. 그렇죠? 조직 생활을 하면 비견들에 의해서 재물이 오는 명조. 각기합토의 재물만이 나의 재물이다.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이 조직이라는 관의 통제를 받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또. 예. 그러면 결혼했다는 얘기는 이 경금이 무뎌지잖아요, 남편이. 예. 또 결혼했다고 치면 인호술이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고 자화축 때문에 됐다 안 됐다 그러잖아요. 예. 인호술 됐다 깨졌다 됐다 깨졌다. 예. 해로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해도. 음. 결혼해도. 그래서 이럴 때는 국내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예. 국내에서 결혼하면은 본인과 인연 맺은 남자는 예. 무능해져요. 음. 무력해져요. 그래서 본인이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는 게 좋아요. 자, 그것뿐이 아니야. 잘 보세요. 이게 결혼하면은 얼마나 힘든 사주인지. 이 경금이 결혼하면 예. 인호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 부류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뜨거워. 예. 그러면 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면 이 간목으로 도망가. 경금이. 네. 도망가요. 아니, 이게 당연히 자연의 질상 도망가잖아요. 예. 여기 있으면 녹으니까 이 간목, 이 경금이 볼 때는 이 간목이나 똑같이 보이잖아요. 똑같은 예. 글자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간목은 원래 이게 결혼하면 여기가 작동을 해요. 인호술로. 예. 됐다 안 됐다 하면서 녹잖아요. 그러니까 뜨겁잖아요. 살라고 일로 도망가는 물이 있는 대로. 예. 결국은 다른 여자한테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뜨거운 경금이 도망가면서 그냥 도망가겠어요? 원래 이 간목에다 상처를 주고 도망가겠어요? 간목에다 상처를 주고. 그게 법적인 문제예요. 아. 그래서 이 물상법에서는 이 원국만 보잖아요. 원국만 보면 이 사람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경금이 관이고 법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관이잖아요. 관은 법도 예. 되고 남편도 되고 직장도 되고. 예. 그러나 조직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 이건 남편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 여기서 인호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 도망갈 필요가 없죠. 이제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지죠. 예, 그래서 똑같은 관여도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말이에요. 부모가 예. 3번 이게 인호술 자리가 하나, 둘, 셋이에요. 예. 왜냐하면 얘가 깨잖아요. 얘가 깨고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한 3번 정도 예. 결혼을 하지 않았다 치면 본인은 2번 이상 결혼하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인호술이 된다 하더라도 이 자수가 예. 자오충 때문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 자리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인호술이. 예. 그러니까 부모가 3번 정도 결혼하지 않으면 본인이 2번 정도 결혼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해로한다는 보장이 보장이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사주를 보면 이게 국가 자리예요. 예. 그렇죠? 예. 국가 자리가 몇 개? 3개죠? 예. 그 다음에 간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치면 대학이에요. 예. 그 간목의 뿌리가 인호술 하고 좌우충도 여러 번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주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국적이 2개, 그 다음에 간목이 대학이잖아요. 예. 대학도 2번, 전공도 여러 개. 예.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은 원래 국적과 전공이 2개고 대학도 2번 다는 명조다. 우리가 이런 사주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004년에 이게 2004년에 봤잖아요. 예. 이때가 갑신년이에요. 갑신년. 음. 그러면 2004년 갑신년인데 간목이 천간에 예. 비교의 중중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간목이 또 왔어. 예. 근데 나무 한 그루 심을 땅이 없어.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본인이 원래 갑갑하다고 그랬죠, 제가. 예. 예. 그 다음에 이거 갑갑하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갑갑하단 말이야. 이 경금이 이 간목을 제대로 못 쳐주니까. 예. 근데 갑신년이 되면 간목이 하나 더 왔어. 그렇죠? 예. 그러면 더 갑갑해. 예. 더구나 이 신이 와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인시충을 하면은, 인지사이로 이거 충을 하면은 간목 뿌리 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원래 갑갑한데 더 갑갑해지고. 예. 그렇죠? 숨이 막힐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이게 숲이 나무가 막 여러 그루가 막 이렇게 숲이 가면 막 우거지면 햇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햇빛이 못 들어오죠, 밑에까지. 예. 그러면 우울한 거야, 이게. 이게 우울증이야. 그러면은 네. 저게 나무가 많기 때문에 햇볕을 못 받아가지고 더 네네네. 어둡다고 볼 수가 있는 더 하죠. 나무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예. 해가 못 들어오는데 나무가 하나 더 온 거야, 운에서. 아. 운에서. 예. 예. 네. 그 다음에 이 약한 경금의 관 뿌리가 와가지고 예. 간목의 뿌리 잇목을 충으로 자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왜 살다 보면은 막 그 본인이 갑갑하고
막 숨이 막힐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막 그 우울하고 막 이럴 때가 오잖아요. 예. 이럴 때가 그런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본인 스스로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예. 본인이 진작을 하면서 예. 살아가라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왜냐? 현대인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요. 뭐 현재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 괜히 불안하고 막 갑갑하고 막 그래요. 예. 이럴 때일수록 본인 스스로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예. 네. 대운을 한번 볼까요? 대운을? 정묘대운은 예. 자, 대운을 볼 것 같으면 정화가 오잖아요. 화가 예. 이 화가 이렇게 뜨잖아요. 천간에. 그런 간목들이 서로 꽃을 피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서로 꽃을 피려고 난리를 쳐요. 예. 근데 얘가 필지 내가 필지 얘가 필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 간목들이 서로 꽃을 피려고 난리를 칠 뿐이에요. 이게 그런 비견들을 발동시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이게 토가 무재잖아요. 예. 뿌리를 내릴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로 그렇게 뿌리를 못 내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 비견이 여러 개죠. 예.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인연을 맺으려고 그래요. 왜냐 한 가지를 안정을 못하기 때문에. 뿌리 내릴 땅도 없고 관이 약하니까 비견을 통제 못하니까 비견이 더욱 날뛰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만약에 지금 이게 정묘대운이잖아요. 입이 묘가 입을 말하는 건데 가리키는 것과 인연을 맺으면 사유축과 인연을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사유축 뜬금없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정화의 영향을 말했잖아요. 정화의 뿌리 사화가 사유축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말하는 거야. 요 목을 기르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교육과 인연을 맺으면 이 사화가 왔죠? 예. 사화가 오면은 인신사유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말하는 거하고 인연을 맺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땅과 인연을 맺으면 재물이 돼요. 자, 이 묘에다가 예. 플러스 미토 땅을 더해 볼게요. 예. 그럼 뭐가 돼요? 해묘미가 되죠. 예. 해묘미면은 천간이 뭐다? 을목이다. 을목은 을경합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을경합을 하면은 잘 보세요. 아니 선생님 이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잘 보세요. 얘를 딱 빼. 그 간목이 세 개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어요. 이럴 때 순간적으로 기토가 딱 와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이게 두 개가 끌어들인 것보다 이렇게 세 개가 끌어들이면 더 강하죠. 예. 이게 순간적으로 기토가 딱 와요. 그래서 미토라는 땅의 천간이 기토예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땅과 인연 맺으면 재물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예. 병인대운에는 해를 넘나들수록 능력을 발휘하죠. 병인대운에는 인이 와갖고 인옷을 해버리잖아요. 완전 타요, 안 타요? 타요. 타버리죠. 그러니까 해를 넘나들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인이 와가지고 얘가 인옷을 하면 얘도 인옷을 하잖아. 2대2로. 그러면 부부 궁에서 인옷을 딱 했잖아요. 그럼 부부궁이 원래 5화만 있다가 인옷을 제대로 했죠. 예. 그럼 부부궁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예.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인옷이 강해졌잖아요. 그럼 얘는 더더욱 못 견디죠, 이제. 예. 그래서 부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멀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그래서 이런 사주는 남자와 같이 살아갈 경우에는 재물이 모아지지도 않고 아까 법적인 상황으로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설명드렸죠. 예. 예. 이것이 인호술이 되면 배우자 자리에서 이거 완전히 인호술이 됐죠. 그러면 경금이 녹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리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죠. 예. 그러면 여기 상처를 내고 도망갔잖아요. 예. 법적인 문제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아까.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축대운이 되면, 예. 아까 제가 요 정묘대운에 땅하고 인연 맺으면 재물이 된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을경합을 돼서 하면은 또 재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을축대운은 을경합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예. 축이라는 재물도 왔죠, 땅이? 지지로? 예. 그래서 을축대운에는 얘가 이제 을경합을 하면 각각합이 가까워졌죠. 이렇게. 예. 그래서 기토를 딱 끌어갖고 와서 재물이 된다. 지지로는 축토가 왔죠. 지지로 이렇게 축토가 오잖아요. 예. 요건 비견들하고 다투지 아니에요. 예. 안 다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특히 해외 살아갈 경우는 더 크게 재물이 돼요. 해외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없는 땅에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예. 비견들은 약해지고 예. 나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자, 이 갑자대운이 되면 이거는 진짜 아까 제가 2004년 갑신년도 설명했잖아요. 깝깝해지고. 그건 1년짜리였어요. 예. 근데 이거는 갑자대운이 되면 10년짜리잖아요. 예. 갑목이 온 거야, 이제. 그렇죠? 예. 이럴 때는
비견돌이 때문에 비견이 중중하는데 감목이 왔잖아요. 예. 이럴 때에는 국내에 살아갈 경우보다는 예. 해외에 살아가는 게 나아요. 국내에 살아가면 잘못하면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아. 몸이. 자, 원국의 비견 감목들이 중중한데 예. 또 비견 감목이 왔죠. 예. 비견이라는 것은 원래 재물과 명예와 예. 그다음에 나를 생애진 인성을 놓고 다투는 존재죠. 예. 예. 그다음에 이 저 자수가 와가지고 좌우충을 또 해요. 그러면 자자오우니까 완전히 깨졌어요 이제. 예. 예. 그래서 자수라는 인성이 왔죠. 예. 인성이 와가지고 내 뿌리 인옷을 하고 있는 걸 깨뜨렸죠 두 개가. 예. 예. 이럴 땐 건강이 심각해져요. 어. 네. 천간이는 비견들하고 다투고 예. 지지롯은 굉장히 건강이 심각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재물을 모아서 배우자를 먹여 살릴 경우에는 국내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괜찮은데 쉽지가 않죠. 예. 제가 해로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사주죠. 예. 토와 예. 금과 수가 약하죠. 예. 그러니까 위장계통과 예. 신장계통 질환에 조심해야 되고요. 예. 간목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러면 간목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키가 큰 채에서는 별로예요. 키가 큰 채에서는 별로고 그 다음에 소고기도 별로예요. 얘가 지금 이 오화 때문에 인옷을 해서 내가 관도 녹이고 본인 뿌리도 태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소고기가 별로예요. 그래서 키가 큰 채에서는 인목이고 예. 소고기 오화여가지고 이런 것들은 몸에 좋지 않다. 그러면 돼지고기는 괜찮죠. 예. 돼지고기는 여기서 돼지고기는 해수를 말해요. 예. 돼지고기는 괜찮고요. 자, 토가 없죠. 예. 그 운동은 땅을 많이 밟는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단 등산은 안 돼요. 산에 가면은 간목만 있어요. 을목도 있고 가불목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땅은 필요로 한데 산에 등산 가면은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넘어져서 다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운동은 그냥 이렇게 평지에 호수공원 같은데 예. 땅을 많이 밟고 걷는 건 좋지만 예. 등산 같은 건 하면 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06년에 예. 2006년이 병술년이에요. 예. 병술년. 온천에 있는 곳으로 놀러 가면 안 돼요. 무슨 대운인가요? 정묘대운이죠. 예. 이때 봤으니까. 예. 정묘대운에 병술년에 정묘대운에는 화가 왔죠. 예. 그렇죠? 예. 화가 강해지고 그다음에 병정 갈등을 하죠. 이렇게. 병정 갈등을 한다는 얘기는 해외로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그런데 또 만약 일본으로 갔다. 예. 그럼 병정 갈등이 더 강해지죠. 예. 온천에 가면은 온천에 간다는 얘기는 인호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온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때 일본으로 가서 온천욕을 하면은 더욱더 건강이 안 좋다. 그 이유는 정묘대운의 병술년이니까 병정 갈등을 한다. 그런데 일본에 가면 병화가 더 강해진다. 예. 그래서 온천에 가면은 지지로 인호술 해가지고 예. 천간이로 병화가 병신합수해서 생기는 물이 온천물인데 뜨거운 물이잖아요. 예. 그럼 화가 더 치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해외 가고 싶은 거는 병정 갈등이 가는데 예. 가도 좋은데 일본으로 가지 말아라. 또 일본 가도 온천하면 더더욱 안 좋다. 제가 이렇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꾸준하게 명조 해석과 성종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조금씩 커지듯이 반복을 통해 명리 실력도 조금씩 커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